진짜 짱 큰 호, 엄청나게 큰 호인 소설이 있어서 여러분께 영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오늘은 호불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볼 건데, 왜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런 책은 좋다, 이런 책은 싫다, 별로다, 이런 식으로 호불호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제가 근 몇 년 동안 추리, 미스터리 장르를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장르 안에서도 좋고 싫은 게 딱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이 책 읽다 보면 이런 거는 진짜 좀 짜증난다, 내 스타일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싫은 점들이 명확히 생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진짜 자극적이기만 한 책,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캐릭터의 내면, 사건의 동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잔인하고 음습하고 야하고 이런 분위기만 내는 책들이 의외로 적지 않더라고요. 뭔가 그 자극적인 임팩트만 쫓느라고 범죄 과정이 막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이런 책은 제가 읽다 보니까 진짜 다시 펼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싫은 것도 있는데 이런 거였어요. 작가가 반전을 유도한답시고 자기만 아는 진짜 커다란 비밀을 막판까지 숨겨놓는 거. 근데 뭐 당연히 추리소설이니까 작가만 아는 비밀이 있긴 있어야겠죠. 근데 이게 앞에서 차근차근 말이 되게 풀려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최후에 알게 되더라도 그간 쌓인 복선이나 정보나 전개를 통해서 그렇구나 하고 이게 납득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무맥락으로 나의 대단한 반전을 짠, 이런 식으로 던져버리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책들도 좀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계속 싫다 하니까 약간 투덜이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호불호의 기준이 마음속에서 생기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추리 미스테리 장르를 읽는 눈이 예민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제 마음속에서 진짜 짱 큰 호, 엄청나게 큰 호인 소설이 있어서 여러분께 영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진짜 제가 작년부터 인스타고 유튜브고 할 것 없이 수없이 얘기했던 책이거든요. 어떤 책이냐? 바로 이 책. 캐드펠 수사 시리즈입니다. 이 책 매니아분들 저 말고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진짜 오늘 댓글로 다 모이세요. 화력 지원 좀 해주시고, 제가 지금 오늘 영상에서 이 책 영업 진짜 열심히 할 거거든요. 꼭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일단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칠판을 갖고 왔고, 이 캐드펠이 도대체 누군데 이 난리냐, 칠판 보실게요. 캐드펠은 수사입니다. 12세기 중세 영국 슈루즈베리라는 도시에 있는 성 베드로 성 바오로 성당에서 생활하시는 분인데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서 수사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나이가 많을 때 늦음하게 수도원에 들어왔어요. 이 수사 생활을 하기 전에는 뭐 전쟁에도 나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뭔가 죽고 사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봐왔겠죠. 이 특성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속세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수사답지 않게 융통성이 있어요. 되게 유연한 편이고, 보통 왜 수도원의 수사분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규율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뭔가 조그만 죄악도 용서하지 않고 굉장히 종교적이고 경건한 삶을 지향하시잖아요. 근데 캐드펠은 이런 속성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인간미가 있어요. 유머도 좀 있고 꾀도 있고, 그래서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굉장히 재치 있는 방향으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의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이 사람이 수도원에서 주로 하는 업무예요. 어떤 일을 주로 하냐면 허브밭을 관리하면서 약초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초와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그 사건 사고들이 자연스럽게 다 이 캐드펠 주변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캐드펠이 잘 아니까. 그래서 이런 특성이 이 소설의 전개를 부드럽게 하는 어떤 장치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21권에 걸친 이야기들이 쭉쭉쭉 캐드펠 주변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사람 죽고 범인 잡고 사람 죽고 범인 잡고 이런 지루한 반복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소설이 역사를 기반으로 한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시대상을 담고 있어요.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12세기 영국은요, 지금 좀 난장판입니다. 왜냐면 스티븐 왕이라는 사람과 모드 황후라는 사람이 진짜 몇 년 동안 치열
치열하게 왕위 다툼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여기저기서 계속 산발적으로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정세가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뭐 여기저기서 도적대도 판을 치고 이런 상황이에요. 아까 캐드펠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슈르즈베리라는 도시와 이 수도원도 스티븐 왕의 세력에 속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 내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 권력과 배반 같은 테마들도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소설을 재밌게 만드는 또 한 가지 배경 조건이 뭐냐면 바로 수도원이라는 공간입니다. 이 수도원이 그때 당시에 하는 어떤 역할이 있었을 거잖아요. 예컨대 사람들의 고해성사를 받는다든지,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보호처가 되어준다든지,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을 보호한다든지, 험한 일을 겪은 사람들한테 최종적인 안식처가 되어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배경적 특성이 이 시리즈를 진짜 매력적이고 독특하게 만들어줘요.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자극적이기만 한 소설 진짜 싫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캐드펠 시리즈를 진짜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리즈에는 이런 배경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미라는 게 깔려있고, 캐드펠이 거기다 재치를 더해주고 있어요. 등장인물들의 심리 묘사나 사건의 동기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무엇보다 사건 그 이후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보통 추리소설 같은 경우는 사건이 일어나고 범인을 잡으면 거기서 소설이 뚝 끊겨요. 왜냐면 거기까지가 이 소설이 보여주고자 했던 어떤 재미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이 소설은 그 사건 이후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따스하고 교훈이 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책이 이렇게 1권부터 10권까지가 나와 있었어요. 클래식 블랙 에디션이라고 해서 이게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0권부터 21권까지 여기까지 싹 마무리되면서 나온 거거든요. 잠깐 너무 무거워. 이 수많은 책을 한 권 한 권 다 줄거리를 설명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읽어봤을 때 뭐가 제일 재밌었는지, 그리고 혹시 앞으로 읽으실 분들이 어떤 순서로 읽어보면 좋을지, 그걸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캐드펠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보고 끌리는 걸 먼저 뽑아서 읽어보셔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되도록 1, 2권까지는 순서대로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 캐드펠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수도원 주변의 배경 설정,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 주요 인물이 이 1, 2권에서 메인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1, 2권은 제일 먼저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이후로도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앞 에피소드의 인물이 바로 뒤책에서 이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큰 비중으로 등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에피소드를 모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이 뒤 에피소드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는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 에피소드에 대한 스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쏙쏙 뽑아서 읽어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1권부터 읽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1권 유골에 대한 기이한 취향이라는 책이 모든 시리즈 중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시리즈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미쳤어요. 이 에피소드가 성녀의 유골을 동네로 가져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다가 살인사건이 생긴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재밌고, 제가 이때까지 본 모든 소설 중에 엔딩이 가장 기발하고 기똥찼어요. 제가 이거 읽자마자 그냥 이 시리즈에 완전 퐁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1권부터 순서대로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게 됩니다. 1편 진짜 강력 추천드리고, 요 앞에 시리즈에서 제가 또 유독 재미있게 봤었던 시리즈는 요거 7편 성소의 참새라는 편. 이게 살인자라는 혐의를 받고 동네 사람들한테 막 얻어맞다가 수도원으로 피신한 한 광대 소년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뭐랄까, 이 소설에서 말하는 수도원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잘 느껴지는 소설이었어서 저는 이 책도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지금 요 앞에 시리즈들은 다 읽고 요 뒷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아직 다 보지는 못했지만 진짜 재밌게 읽은 거 하나 꼽아보자면 요거 12권 어둠 속의 갈까마귀를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요것만 내용 좀 간략하게 소개해 볼게요. 이 캐드펠이 있는 수도원 주변 교구에 한 신부가 새로 부임합니다. 이 사람이 엄청나게 학식이 있는 엘리트인데 뭐가 문제냐면 사람이 좀 팍팍해.
약해요. 진짜 완벽한 규율과 원리 원칙을 따라야 하고 교구 사람들의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애들이 조금만 장난쳐도 빨리 교육해야 된다면서 지팡이로 후드러 패고 동네 사람의 고해성사도 거절하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마저 다 맞춰야 된다면서 아픈 아이한테 가보는 것도 거절해요. 신부가 이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불만이 막 점점 쌓여가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신부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망 사건을 수사하려면 뭔가 동네 사람들이 증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물어보고 다녀도 이 죽은 신부가 동네 사람들한테 미운 털이 박혀 있으니까 아무도 입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계속 오리무중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제가 진짜 전체 시리즈 통틀어서 1편이 제 최애 시리즈였는데 요 12편이 그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요것도 진짜 엔딩이 기발해요. 종교가 하는 어떤 정의 구현 그리고 그 의미와 윤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에피소드여서 얘도 아마 저의 최애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 시리즈를 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좀 무리고 다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 속에서 끌어넘치는 호들갑을 지금 눈치채고 있으시지 않나요? 이 책이 제가 처음에 광고로 받아서 읽기 시작했지만 다 합치면 21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읽으면 사실 이게 진짜 웃기는 표현이지만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왜냐면 이 시리즈가 너무 길어서 시간과 품을 너무 많이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리즈가 진짜 이렇게 재미있고 좋지 않았으면 아무리 광고라고 해도 저 이렇게 꾸준히 다 읽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이틀에 한 권꼴로 사탕 까먹듯이 밤마다 읽고 있거든요. 그 재미를 여러분들께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난리법석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꼭 재미있게 읽어주시고 재미있게 읽으신 분들은 또 얼른 화력 지원하러 와주세요. 저는 이 소설을 지금 알려야겠어. 참고로 제가 지금 이거 하도 호들갑 떨어서 제 주변에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조만간 제 인스타그램에서 이 책 증정 이벤트 할 거예요. 얼른 달려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권 한 권에 대한 리뷰를 오늘 못했는데 제 인스타그램에 계속 한 권 한 권에 대한 줄거리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를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좀 진정하고 물러가야겠습니다. 오늘 너무 흥분했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꼭 저와 이 책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복 여러분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